경남 서부권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KBS 라이브 진주. 맨날 들어주소. 좋다. 매주 화요일 한의원이 있는 나라에서 건강을 위한 정보들 전해드립니다. 20년 넘게 임상의로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신 연세한의원 손정희 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얘기 나눴었는데요. 그때 좀 시간 관계상 다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이어서 천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우선 추간판 탈출증은 재활치료도 해야 하고 치료 기간이 좀 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치료 기간이 좀 길죠. 일반적으로 뭐 근육이 많고 근력이 좋으신 분들은 뭐 너무 당연하게 회복이 잘 되시겠지만 평소에 증상을 느끼시더라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기계의 도움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뭐 MRI라든가 CT 또는 이제 골밀도 검사 같은 것을 진단 방사선과라든가 정형외과에서 받으시면 뭐 뼈가 이러네, 뭐 근육이 위축돼 있네, 뭐 골밀도가 안 좋네, 이렇게 육안으로 시각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평소에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실 때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흔히 골격 변화, 즉 디스크 증상이 있으면 골격의 변화가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물론 저런 방사선 진단이나 이런 건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세밀하게 필요하지만, 골격 변화가 있으면 사실 육안적으로도 벌써 다르지만 절진이라고 그래서 손으로 일일이 만져보는 방법, 이걸 이제 절진이라고 하거든요. 절진만 시행해도 알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전방전이라고 그래서 척추뼈 하나가 그 위치를 앞으로 이탈한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실제 육안으로도 그렇지만 만져보면 벌써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뼈 사이가 좁다. 그래도 벌써 인체 표면과 손으로 절진 시에 벌써 달라요. 거기다가 디스크 같은 경우는 혈액이라든가 신경 전도가 방해되는 질환이다 보니 다리 근육, 엉덩이 근육, 비대칭인 경우도 있고 근육의 강직이나 근육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것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단을 절진으로 해서 보통 이제 제일 궁금해하신 거는 치료 기간이잖아요. 보통은 한 3, 4개월은 좀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허리 근육과 허리 골격을 만들어가는 치료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뚝딱은 안 되고요. 또 혹시 수술 권유를 받으셨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수술 없이. 그러니 가까운 한의원 가서 이렇게 진단 같은 거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조금이라도 아프다 싶을 때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의자라든가 바닥에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주부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제일 나쁜 자세가 쪼그려 앉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사실 저도 그러는데. 그리고 가부좌라든가 책상 다리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자세가 특히나 좀 허리에 안 좋군요. 그렇죠. 앉아있을 때 사실 허리를 똑바로 펴고 등을 펴서 좋은 자세로 있다면 중력,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중력을 좀 편하게 이겨낼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20, 30분 정도, 이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오래 앉아 있는다 그러면 중간중간 잠깐 일어나셔서 한 1, 2분에 혹은 뭐 길면 5분에 보행을 좀 하신다든가 뭐 요렇게 하셨다 다시 앉고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 잠깐 엉뚱한 질문이기는 한데 그럼 차라리 누워있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제일 나은 자세일까요? 누워있으면 중력을 더 안 받죠. 훨씬 좋은 자세죠. 근데 이제 업무 중에는 하시기는 어려우실 건데 퇴근하시거나 집에서 편히 하실 수 있다면 누워 계시는 게 좋고 누워있을 때도 사실은 측와이라고 그래서 옆으로 눕는 자세가 제일 좋아요. 옆으로? 옆으로 눕고 양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양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 하나 끼우면 그게 허리, 특히
경추뿐만 아니라 요추, 허리에 부담이 제일 안 가는 자세예요. 예, 옆으로 비스듬히 쿠션이나 이제 베개를 끼워서 눕는 게 좀 좋은 자세다 할 수가 그렇죠. 있겠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통증이 심할 때 어떻게 해야 좀 통증이 좀 가라앉을까요? 덜할까요? 저희가 이제 응급적으로 이제 물론 치료는 당연히 받으셔야 되지만 네. 집에서 갑자기 있으실 땐 종아리 있죠. 네. 종아리에 우리가 흔히 종아리 알이라고 하죠. 네, 네. 그걸 이제 비복근인데 그 종아리 근육의 양쪽 근육의 중간을 누르면 그 부분이 저희가 허리가 아파도 허리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혈이에요. 그 혈자리 승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혈자리를 누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군요. 평소에 좀 앉아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현대인 가운데서는 많을 텐데 최대한 앉아 계실 때 좀 똑바로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천식 환자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천식을 어떻게 보나요? 네. 천식은 이제 기침 천자의 숨쉴 식자인데요. 네. 저희는 천명병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천자는 기침 천자의 명자는 울릴 명자예요. 그래서 천명이라는 뜻은 폐 기능이 약하고 냉해서 폐라든가 기관지 속에 생성된 노폐물을 저희는 담이라고 부르거든요. 담이라든가 어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기관지를 부분적으로 막아서 숨소리가 가래 끓는 것처럼 그릉그릉그릉 하거나 기관지가 그 산소, 공기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저희가 천명병이라고 불러요. 예. 그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숨이 찬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증상은 당연히 나타나고요. 또 천식이 위험한 게 이 기관지의 기도가 좁아지거나 이 기관지의 기도, 점막 같은 데 염증이 발생하면서 그냥 일반 기침이 아니라 진짜 토할 것 같은 거기다가 굉장히 연속적으로 발작적인 기침이 많이 나타나고요. 네. 이 증상이 심하실 때는 보통 우리가 자기 귀에만 들리잖아요.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가슴으로 쌕쌕거린다, 막 그릉거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거친 호흡 소리도 나고 심한 경우에는 기관지 발작으로 호흡곤란,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져서 저희가 왜 TV나 영화 보면 왜 숨쉬라고 하면서 이렇게 과호흡 방지하느라고 비닐봉지 같은 거 입에 씌우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이렇게 약을 뿌려서 기관지 확장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기관지가 좁아지고 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좀 갑자기 호흡이 이렇게 곤란해지면 얼마나 무섭고 또 답답할까 싶은데요. 이런 천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천식의 이유가 이제 역시 내부의 유전적인 요인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외부의 환경적 요인이 많은데 이제 임상 연구가 많이 돼 있으니까 보시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부모님이라든가 가족이 천식을 앓고 있는 경우가 확실히 유전력이죠.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요. 유전적인 영향이 크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걸 유전적인 영향은 설명을 드렸고 이 유전적인 영향이 장기가 어느 부위냐라고도 표현하시는데 저희가 외부 요인인 풍, 이제 바람, 기온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한하다는 건 차갑다는 뜻이고요. 조는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환경적 변화가 오장육부의 기능적인 저하로 인해서 빨리 천식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요 폐라는 표현이 있죠. 요 폐가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폐를 렁이라고 하죠. 그걸 얘기하는데 한의학에서는 공기통로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즉 콧구멍인 비강, 인후부, 기관지, 모세기관지, 폐포 이 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 전체를 저희가 폐라고 부르거든요. 요 폐에 몸에서 불필요한 체액으로 노폐물이 쌓인 담음이라든가 혈액이 느리게 흐르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어혈 이렇게 표현을 하는 요것이 천식 증상을 저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폐의 기능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천식 환자분들은 특히나 보면 환절기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하던데 환절기에 더 심해지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약간 면역력, 알러지랑 연관이 있는데요. 네. 이제 천식은 뚜렷하게 계절성을 가져요. 그래서 꽃가루라든가 뭐 흔히 알려진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애완동물 털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이 되면 확실히 천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인 기온, 뭐 찬 공기라든가 또는 내 몸이 이미 상부 호흡기 감염, 이제 요새 말로 말하는 감기 같은 거죠. 네. 이런 것을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천식이 더 쉽게 발생되고 거기에 환절기라는 뜻은 계절과 계절이 이동하는 중간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인체 면역이 그 계절과 계절 사이를 면역력이 좋아서 무난히 통과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면역력이 약하면 그 변화하는 것을 꼭 몸이 인지하게 돼요. 그럴 때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환절기에 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천식이 또 쉽게 낫지 않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천식 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천식의 원인이 외부 환경 노출에 많이 원인이 있을 때는 저희가 물론 이게 이 처방만 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네. 세표이진탕이라든가 소청용탕이라는 처방을 아마 좀 많이 선택을 하실 거예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네. 그리고 천식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낫는 질환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만성화된 경우는 폐와 신장을 도와주는 청상보화탕이라든가 폐와 심장, 하트죠. 기능을 조절하는 맹문동탕 같은 것을 사용하여 치료를 하고요. 네. 거기에 뜸요법이라든가 침요법을 병행해서 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오래 좀 낫지 않는 천식에도 약이 있군요. 네. 혹시 천식이 아이의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천식이 있으면 일단 호흡기로 들어오는 공기 중에 산소의 역할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저희가 보통 현대에서는 그냥 공기라고 하잖아요. 네. 한의학에서는 공기를 천기, 하늘천자에 기운기자를 써요. 천기. 네, 옛날에 천기는 요새 말로 말하면 공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 세포 활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 연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체의 세포 활동은 요 호흡기로 들어온 산소를 혈액이 골고루 인체, 혈액순환으로 통해서 신체에 공급을 하고 그 공급을 받은 세포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래서 만든 노폐물을 다시 폐로 끌고 와서 호흡으로 내보내는 활동이거든요. 네. 그러니 공기 통로가 조금 안 좋아. 그렇다면 그게 이제 천식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세포가 산소를 유용하게 잘 쓰기가 조금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그러면 천식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가요? 천식도 저희는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면역력, 자기 체력, 자기의 기운이거든요. 네. 그것이 잘 관리돼 있으면 천식도 훨씬 치료가 잘 되지만 재발의 기회도 낮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의학에서는 결국 이렇게 몸을 보완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이제 처방이 저희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또 보약으로 또 처방을 받아서 몸을 그렇죠. 보호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천식으로 좀 고생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한방차가 또 있을까요? 네, 있어요. 저희가 이제 천식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폐를 따뜻하게 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여기서 따뜻하다는 의미는 주변 온도 공기가 온화하고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호흡기가 원활하게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는 그 상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뜻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잡수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건강 음료라고 해야 되나? 오미자 아시죠? 네. 네, 오미자는 요 폐를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미자차를 저는 굉장히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오미자차. 네, 네. 알겠습니다. 천식이 심하면 밤에 잠을 잘 못 잘 만큼 고통스럽다고 하는데요. 적절한 치료로 건강하게 환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따뜻한 차로 건강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의원이 있는 나라, 연세한의원 손정희 원장과 오늘은 추간판 탈출증과 천식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